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6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 중에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조금 어렵고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2016년 1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를 하면은 물론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생소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과목별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4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5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16년 1회는요, 다른 회차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매번 스프레드시트 일반만큼은 그래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5문제 이상은 생소하게 매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물론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프레드시트 일반만큼은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중앙 집중 방식. 자, 1번 보도록 하죠. 다른 말로 중앙 집중 처리 시스템, 중앙 처리 시스템 이렇게 불려집니다. 말 그대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중간에 중앙에 이제 컴퓨터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한 대 있고요. 각각의 장치들이 이렇게 단말기들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리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거리를 모아서 중앙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 부문, 공장, 사무실 따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업무를 중앙의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산의 개념이 아니죠. 컴퓨터 한 대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분산 처리한다는 얘기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클라이언트 서버. 자, 정보의 요청자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와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하는 서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자, 구조가 간단하고요. 구현이 쉽고요.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좌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기사퍼스트 서버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보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강의를 클릭을 한다. 자, 첫 번째 강의 클릭한다. 그 자체가 서버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자, 동영상 서버에서는 해당 강의를 전송을 해주겠죠.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분산 처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클라이언트 서버는요, 서버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서버에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PC가 내에 CPU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CPU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작업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피어 투 피어. 자, 피어 투 피어는 우리는 보통 P2P라고 얘기하죠. P2P. 자,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행위를 P2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또 공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기술을 P2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전 과정 순서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파스칼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계산기가 있는데 이 계산기는요, 주의할 점이
덧셈하고 뺄셈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예요.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덧셈하고 뺄셈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천공 카드 시스템. 자, 천공 카드 시스템은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고요. 인구 통계, 국세 조사에 이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박 1. 자, 유니박 1은요.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드삭. 자, 에드삭은 폰 노이만. 자, 컴퓨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이 사람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이 사람이 제작한 컴퓨터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리고 이진법을 채택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부에 이제 내장해서 처리하는 방식.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플래시 메모리란 것은 USB 메모리, 그리고 MP3 플레이어 내에 있는 메모리,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ROM을 개선한 메모리 칩이다. 자, EEPROM은요, 제가 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롬이라는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기만 가능하죠. 읽기만 가능해요. 그리고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휘발성은 날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좀 반대되는 개념의 메모리가 램이라는 메모리가 있죠. 자, 램은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지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로 이용되는 것이 롬이 있고 램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롬 같은 경우에는 지워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 프로그램들이 롬에 저장이 될 거고요. 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저장이 되었다가 지워졌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램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실행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램에 저장이 되었다가 종료 버튼 누르면 램에서 또 삭제가 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롬이라는 이제 메모리의 종류가 마스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피롬이라는 것도 있고 EEPROM도 있고 EEPROM. 자, 이렇게 E가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한 개짜리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두 개짜리는 정기적으로 지우고 수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라든지 뭐 MP3 플레이어, 뭐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리, 뭐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지우고 수정하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EPROM을 이제 개선한 메모리 칩이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번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CPU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인 메모리, 자, 주기억 장치하고요. 속도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CPU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속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CPU는 빠르지만은 메인 메모리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 사이에다가 메모리, 고속의 메모리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게 캐시 메모리예요. 자, 2번 보조 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자, 보조 기억장치는 보통 우리 하드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드디스크. 자, 주기억장치는 메인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고가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용량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주기억장치에서 이제 상주가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데요. 자, 프로그램들이 뭐 4기가짜리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보다 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작은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그리고 뭐 포토샵 작업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용량이 메인 메모리 용량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컴퓨터를 속이는 거죠. 그게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이다. 자, 기본적으로 자,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CPU가 접근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101, 예를 들어서 101 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배달되듯이 주소 개념으로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연관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뉴스 기사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0월에 국제 웹 표준화 기구인 W3C, 자,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은 HTML의 5번째 버전인 HTML5를 글로벌 웹 표준 기술로 공고했다. 자, HTML5는 ActiveX. 자, ActiveX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불편한 부분이 ActiveX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죠. 자, ActiveX와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구현해준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ctive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의 표준 언어는, 자, 웹의 표준 언어, 기본 언어는 HTML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HTML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XML. 자, XML은 확장성 생성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 표준화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VRML. 자, 여기서 V가 버추얼을 뜻하는 겁니다. 3차원 가상 공간하고 관련된 언어가 되고요. JSP. 자, 여기서 S가 서버가 되고요. J는 자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관련된 건데 HTML 내에다가 자바 코드를 삽입한 그런 이제 어떤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데이터 통합의 개념을 실습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은 합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합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가서 자, 뭐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통합을 하려면은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추가를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100과 100을 더해서 200, 80하고 80 더해서 16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을 범위로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 범위를 이 범위에다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름. 자, 이름을 뭐 이진혁이다. 자, 엔터 입력을 하고요. 그럼 이 범위의 이름이 이진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범위가 뭐 권동현이다. 자, 엔터. 자, 범위 지정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이름을 바로 지정을 하셔도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진혁 해서 추가. 그 다음, 권동현 해서 추가.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셔도 되고, 이름을 정의를 해서 이름을 가지고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의 연결 부분이 있죠. 원본 데이터의 연결.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연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본 데이터가 뭐 200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 바뀌는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터도 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본 데이터 연결 한번 기능을 이용을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부분 그대로 두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오류 메시지 나오죠? 자,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트 내에서는 안 됩니다. 자, 주의를 하세요. 같은 시트는 안 되고요. 다른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른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 연결.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이제는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는 것은요, 같은 시트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기 1번하고 2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 통합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국 같은 통합 문서 내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뭐뭐만이라고 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통합 문서에 있다고 해서 안 되죠. 같은 시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통합 문서가 같다 하더라도 같은 시트 내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시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을 할 때 행과 열, 그냥 레이블을 포함을 해서 한번 통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통합을 할 때는 첫 행과 왼쪽 열, 자, 첫 행, 수량이 될 거고요. 레이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열, 홍차, 레몬차, 커피, 녹차, 총 수량.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자, 같이 레이블이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통합을 할 때 이렇게 수량이라든지 이제 홍차, 레몬차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레이블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단가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단가가 없죠? 자, 이렇게 만일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 단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 금방 말씀드렸고, 자,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시트가 다르거나 통합 문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통합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습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A 첫 번째 셀에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A 첫 번째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ESC라는 것이 취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ESC를 탁 누르게 되면은 취소가 돼요. 맞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A 첫 번째 셀에 값이 입력된 후 B 첫 번째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자,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이 되죠. 자, A 첫 번째 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A 첫 번째 셀에 값이 입력된 후 A 두 번째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1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당연한 얘기죠. 자, C 다섯 번째 셀에 값을 입력하고, 자, C 다섯 번째 셀에 값을 입력을 하고요. 홈 키를 누르면 C 다섯 번째 셀에 값이 입력된 후 C 첫 번째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C의 첫 번째 셀은 여기죠. 그러니까 홈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홈키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행에서 첫 번째 열로 이동이 됐죠. C 첫 번째가 아니라 A 다섯 번째 셀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삭제를 선택한다. 자, 일단 메모를 삽입을 해볼게요. 메모 삽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Shift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가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가 삽입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삭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 탭에 있는 메모 그룹에 있는 삭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메모가 지워졌네요.
자, 2번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에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자, Shift F2번 눌러서 메모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가 삽입이 되었는데 서식 지우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서식 지우기는 홈에 가시면은 여기 편집에 가시면 지우기가 있고요. 서식 지우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서식하고 메모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삭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된다. 자,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자, 이동을 하면은 같이 이동이 되네요. 4번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편집을 선택한다. 자, 메모 편집. 자,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보안센터 창에 매크로 설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보안센터에 보시면은 보안센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설정이 있어요. 자, 매크로 설정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자, 모든 매크로 포함. 자,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자, 모든 매크로 제외라는 얘기는요. 일단 매크로라는 것이 이점이 뭡니까? 좋은 점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 이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는 사용자의 어떤 실행 결정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모든 매크로 제외하게 되면은 알림 표시 자체도 없고 매크로 자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버리면은 일단 매크로 제외하고요. 알림 표시를 보여줍니다. 자, 매크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자, 모든 매크로 포함, 무조건 매크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바이러스가 있다라면 바이러스가 실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매크로 포함해서 기본 설정 알림 표시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매크로 포함에는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다릅니다. 뒤에 있는 메시지가. 다음 중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잘라내기 바로가기 키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 영역 주위에 점선이 표시된다. 자, 컨트롤 X. 자, 점선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자, 2번 클립보드에는 최대 24개의 항목이 저장 가능하므로 여러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한 번에 붙여 넣을 수가 있다. 자, 클립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컨트롤 C 한 그 데이터, 컨트롤 C 하면 이 데이터가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저장되는 공간이 클립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에 가시면은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1이라는 데이터를 컨트롤 C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립보드에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복사가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를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자, 조금 전 제가 컨트롤 C 했는 이 데이터들이 다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클립보드에는 현재 5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24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24개 중에서 5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클립보드에는 최대 24개의 항목이 저장 가능하므로 여러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한 번에 붙여넣을 수가 있다. 자, 모두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선택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셀 영역의 테두리만 표시된다. 자,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두리만 표시가 되죠.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복사된다. 자, 제가 Shift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사가 아니고 이동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6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